참김 특검. 그러니까 이건 물론 이렇게 특검을 할 거라면 네. 김건희 여사의 특검 이렇게 할 거라면 그럼 삼김 여사 특검하는 게 뭐 맞지 않느냐 이제 이런 취지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삼김 여사 특검에 대해서는? 참 그 일단 여사 세 분이 그렇게 묶이는 것 자체가 참 그렇죠. 국민 입장에서도 좀 씁쓸하긴 합니다. 씁쓸합니다. 예, 예. 그런데 민주당에서 저렇게 그 정치적인 이유로 계속해서 공박을 벌이고 한다면 예. 공평하게 혐의가 예. 분명한 두 가지 사안도 예. 같이 특검을 주장하자, 예. 진행하자. 이거는 저는 정당한 주장이라고 봅니다. 근데 이 부분에 이제 그 어제 오늘 사이 좀 상황이 조금 바뀐 게 사실 김혜경 여사 관련된 건 주로 그 법인카드 네. 이용 이쪽인데 그 진술을 그죠, 바꿨죠. 그 배모 씨, 예. 그 하여튼 그 거기 일을 많이 도와주고 하던 공직자인 배모 씨가 사실은 자기가 늘 법인카드로 그걸 사오고 그다음 아무것도 정산받지 못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해 오다가 법정에서 사실은 내가 김혜경 여사에게 현금으로 따박따박 받았다 해서 어떻게 보면 본인이 그냥 죄를 다 뒤집어 쓰고 네. 횡령한 것처럼 가려는 그런 모양새로 일단 현재 진행 중이에요. 그 상황이 좀 급변했는데 그 부분도 조금 그거는 더 특검을 해야 될 명확한 힘을 실어주는 장면인 것 같아요. 오히려 더 특검하는 상황이다. 예, 검찰에서 이제 사법 당국에서 수사를 했는데 예. 수사가 미진하거나 예. 혹은 외압에 의해서 뭔가 잘 풀리지 않는다라는 의혹이 있을 때 보통 국회에서 특검을 진행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진술을 바꾼 거를 뭐 5천만 국민이 다 보셨어요. 예. 그리고 저기 그 미심쩍다. 예. 뭔가 모종의 그 혼자 뒤집어 쓰고 가겠다라는 예. 말을 맞춘 것 같은 의심이 든다. 이런 장면이잖아요. 예. 특검을 더 해야 되는 이유가 된 거죠. 가만히 생각해봐도 그렇게 고위공직자가 아닌 그 배모 씨가 무슨 회초밥 20인분 30인분씩을 네. 법인카드로 막 사오는데 네. 그 거기에 도장 찍고 사인하는 위에 상급 그 저 공무원들이 이건 뭐야? 당연하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예. 이 흐름 자체가 너무 부자연스러운 이야기를 지금 진술하고 있는 거니까요. 그럼요. 예. 말도 안 되는 얘기란 그러니까 거죠. 이제 그런 진술 변경이 오히려 특검을 해야 될 그 네. 동기를 더 강하게 해준다. 네, 그 사안의 명확성을 떨어뜨리는 그 말이기 때문에 예. 특검을 해야 될 이유가 되는 거죠. 예. 김정수 여사 관련된 건 아까 저희 얘기 나눴던 이제 그 네. 외유성 그 순방을 갖고도 특히 이 국고의 남용이라든지 전용 네. 예산 전용 내지는 대통령이나 대통령께서 지금 본인이 쓰셨잖아요. 그렇죠. 내가 나 대신 가라고 했다. 아, 근데 그 공무원은 정상과 국무총리의 외교는 준비하지만 영부인 단독 외교는 준비할 의무가 없습니다. 아 그러네요. 그러니까 의무에 없는 일을 시킨 거는 이 직권남용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수사. 그래서 책 제목이 자백인 것 같다라는 얘기 네. 말씀도 그렇게 나올 수 있. 그래서 제가 페이스북에 쓸 때도 첫 예. 말이 참 재미있다라고 쓴 겁니다. 아 예. 그러네요. 참 재미있다에 담긴 의미가 뭔지 이제 더 짐작이 됩니다. 네, 이 논란 관련해서 친문계는 굉장히 지금 뭐 강한 반론을 피는데 친명계는 상대적으로 조용해서 이 민주당 주류 소위 이제 신주류에서 말을 아끼는 이유는 어떻게 보세요? 일단 첫 번째는 예. 뭐 같이 지금 거기 말을 보태서 이 논란을 증폭시키는 게 정무적으로 본인들이 지금 김건희 여사 특검, 뭐 최상병 특검 밀어붙이는 이 와중에 예. 옳지 않다고 판단을 아, 하는 것 같고요. 예. 뭐 플러스가 없다. 두 번째는 이건 순전히 저 혼자만의 이제 생각이기도 한데 예. 친명계에서는 사실은 김정숙 여사를 특검을 하든 말든 개의치 않는다. 뭐 충분히 내줄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합니다. 아 어쩌면 그럴 수도 있겠다. 예, 물론 뭐 이제 반드시 보호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무감이 없을 것 같아요. 그 의무감 없음이 저렇게 말없음으로 좀 이렇게 나타나고 네, 있다 네. 그렇게 보신다는 거죠. 굳이 뭐 알아서 해결해라 이런 분위기가 아닐까 아, 생각을 합니다. 내일은 아니다. 예. 아 그렇게 또 볼 수 있겠네요. 그렇지 않을까요? 이제 이 얘기가 이제 논란이 참 뜨거워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김건희 여사 방탄을 위한 물타기다 이제 이게 특히 민주당에서 주로 나오는 가장 일관된 논지예요. 김건희 여사 물을 그러면은 그 민주당의 출신의 전직 대통령이 타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양동이로 지금 들이부으신 건데. 그러니까요. 저희는 이전부터 2022년부터 정식적인 국회 상임위를 통한 국정감사를 통해 했던 의혹을 꾸준히 제기해 왔고 예. 다만 그것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소명이 되지 않아 있던 상태에서 예. 그거를 전직 대통령께서 먼저 그 회고록을 통해 물을 부으신 거죠. 그리고 이건 꼭 김정숙 여사와 관련된 거와 좀 다른 거지만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계속 수상한 돈 거래를 하는 정황들이 포착되고 있어요. 네. 이 부분도 물론 지금 이 뭐 전주지검에서 수사를 하고 있다고는 합니다만 이 부분도 이제 크게 봐서는 만약에 뭐 계속 정말로 삼김 여사를 다 대상으로 한 특검이 본격적으로 네. 진행이 된다면 이 부분도 여기 포함될 수 있는 사안 아닌가 싶어요. 특검이 확대되면 당연히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청와대 안에서 그 일단 사인 간의 거래가 예, 그것도 다른 사람이 아닌 대통령의 자녀가 예, 청와대 직원들을 그렇죠. 통해서 했다라는 거는 일단 돈의 출처가 어디이며 그 목적이 무엇이며라면서 의문스러운 점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전 춘추관장하고도 뭔가 이상한 송금이 있었고, 그렇죠. 그다음에 그 문제의 이 행정요원 출신 양모 씨 여기가 이제 김정숙 여사의 또 단골 디자이너의 딸이고 그래서 뭔가 네. 이 옷 관련된 거를 처리하기 위한 저 직원 아니었냐는 의심을 받고 있는 네. 여기와도 또 문다혜 씨가 송금이 있었고 그다음에 오늘 이제 저 불거진 거는 경호처 직원과 태국 거주하던 당시에 경호처 직원과 또 수천만 원씩 입출금이 있었다. 이거는 사실은 만약에 떳떳하거나 문제가 없는 돈 거래라면 이렇게 증빙을 명확하게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어떤 이유인지 이 돈이 예. 어디서 왔고 이걸 예. 무엇을 왜 썼고라는 증빙을 진작에 했을 것 같아요. 예. 가만히 있는 분들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런 경호처 직원을 통해서 송금하는 거는 이제 수사 경력이 있는 변호사들은 그냥 추정으로는 무언가 약간 돈의 출처를 좀 세탁하고 싶을 때 그렇죠. 나오는 네. 그런 거래일 가능성이 높다. 물론 이거는 확정된 건 아닙니다. 네. 이제 추정인데 수사 경력이 많은 변호사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의혹들을 그런 다 가지시더라고요. 의혹들을, 예. 하여튼 이런 의혹들을 다 묶어서 만약에 정말 특검을 한다면 그런 상황까지도 이게 다 사실은 김정숙 여사가 중심에 있는 일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김정숙 특검의 범주에 들어갈 법한 일로 보입니다. 예. 예. 뭐 전주지검이 수사하고 있지만 도대체 현직 대통령의 따님이 그 부부가 딸 부부가 네. 현직 대통령 재직 전반기에 얼마 남지도 않았을 때 왜 굳이 태국을 가서 그때도 사실 왜 그럼 태국을 가는 바람에 경호원들이 거기까지 가서 또 우리 세금을 써야 되냐 그런 좀 그 국민들 사이에서 불만 소리도 맞습니다. 나왔었는데 예. 그것도 지금까지 왜 그랬는지가 사실은 명쾌하지는 맞습니다.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 가족들이 계속 아픈 손가락이었어요. 그런 것 같아요. 내내 예. 그 가족들의 일로 시달렸는데 예. 그 중에 소명된 게 잘 많지 않습니다. 예. 근데 이왕에 본인이 회고록을 쓰신 거면 그런 재임 당시 어떤 본인의 억울함 예. 이런 것 좀 털어내고 싶어서 하신 게 아닌가 싶은데 예. 차라리 깔끔하게 소명하고 예. 넘어가면 어떨까 생각하죠.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재선이 되신 거죠. 네. 재선에 여당의 의원이시고 곧 개원하는 국회가 이제 많은 정치권 안팎의 관심을 받고 있으니까 국회 얘기를 조금 여쭤보고 싶습니다. 원구성 이게 지금 뭐 간단치가 않아 보인다. 어느 역대 국회에 비해서도 원구성이 좀 쉽지 않아 보이는데 어떻게 그 18개 상임위를 민주당이 독식하는 상황까지도 벌어질 수 있을까요? 네, 거기까지 이제 전제를 하고 저희 원내 지도부가 이번에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뭐 의석 배분으로 하면은 11대 7 예. 이게 뭐 정상적인 거긴 한데요. 예. 일단 정상적인 협상과 대화가 통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는 전제해 두신 것 같습니다. 가장 관건이 결국 법사위원장하고 운영위원장 자리잖아요. 네. 사실은 그동안 관례적으로 법사위원장은 국회의장 아닌 쪽 맞습니다. 당이 하고 네. 그다음에 운영위원장은 대통령을 품고 있는 그 집권 여당이 하고 네. 이거는 그냥 관례였는데 이걸 지금 민주당은 어쨌든 깨겠다는 입장인 거죠. 그렇죠. 다 예. 독식하겠다. 예. 그러니까 국회 입법 권력을 모두 가져가겠다라는 말씀인데 예. 국민들께서도 이거는 절대 허락하시면 안 될 일 같아요. 허락하면 그래서 안 그냥 된다. 예. 이게 법사위다 운영이다 하면은 약간 우리 생활과는 동떨어진 얘기이기 때문에 예. 뭐 국회에서 제일 센 게 법사위야? 그래서 싸우는 건가?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거든요. 예. 그런데 여와 야 그다음에 그 의석수가 많은 당과 적은 당 간에 민주주의를 해치지 않는 그 공정한 협상을 위해서 그 권력이 집중되는 상임위와 또 의장 자리를 서로 배분하는 겁니다. 그렇죠. 일종의 좀 밸런스를 두는 예, 거죠. 예. 균형을 잡으려고 하는 거기 예. 때문에 그것을 모두 민주당이 독식할 경우에는 뭐 지금도 의석수로 밀어붙여 왔지만 예. 뭐 이런 특검 정국이나 국민 민생과는 전혀 무관한 국회 안에서의 입법 폭주가 더 빠르게 더 심각하게 되겠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민주당이 어쨌든 그 엄청난 거대 의석을 가지고 막 밀어붙이면 막아낼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이 있습니까? 지금 그래서 많이 우리 추경호 원내대표님과 예. 그 당의 중진급 이상 선배님 의원님들도 고민을 하시는 것 같아요. 예. 좀 저희한테 굉장히 힘겨운 시간이 계속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다른 그 제도적인 것으로 막기가 어렵다면 이제 결국 여론전에서 여론입니다. 그렇죠. 여론전에서 예. 이게 매우 부당하다는 걸 이제 보여주는 식이 돼야 될 텐데 말이죠. 그래서 저희가 이번 총선에서 예. 실은 국민들께 문책을 받은 겁니다. 예. 그래서 집권 여당임에도 불구하고 의석수를 과반 확보를 못했는데요. 예. 좀 더 잘해라. 그동안 왜 이렇게 실망스럽게 해라고 해서 총선의 표로 저희한테 그렇게 하셨다면 이번에 국회에서 원구성에 관한 이 문제만큼은 예. 국민들의 민생과 오히려 민주주의의 그 근본을 지키기 위해서 예. 정당에 대한 저희에 대한 서운함이나 미움 이런 것은 좀 차치하시고라도 예. 좀 관심을 가지고 잘 배분될 수 있도록 여론을 좀 몰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예. 그리고 사실 최근에 가장 정치적으로 놀라웠던 뉴스가 이제 추미애 당선인의 의장 후보 낙선이었어요. 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뭐 그걸 정치 전문가들 그 상황을 예상한 사람은 거의 아무도 없었다고 볼 수 있겠더라고요. 제가 그 발표가 되는 날 김진표 국회의장인가 이제 출장 돌아오는 날이었나 그랬어요. 예. 같이 놀랐습니다. 그래서 상징적으로 문화일보가 일면 톱 첫 문장을 오버로 하는 정말 뭐 네, 그렇습니다. 전례가 드문 일이 벌어졌으니까요. 그래서 의원들도 도저히 안 됐던 게 아닐까요? 그렇죠. 네. 근데 그렇다 보니까 이제 어쨌든 이 상황을 하면 우현식 의원이 국회의장이 되겠죠. 뭐 99.99%. 근데 이를 놓고 소위 이제 그 강렬 지지층 민주당의 극렬 지지층인 소위 개딸들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이 반박, 반발이 많아서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그걸 또 기화로 해서 뭐 이를테면 추미애 법사위원장설도 있고 상임위원장들이 아주 그냥 독한 분들을 보내겠다 뭐 그런 말도 있더라고요. 뭐 그렇게 하실 것 같아요. 능히. 예. 오히려 저희로서는 제가 뭐 추미애 의원님께는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희 지난 대선과 뭐 여러 가지 과정에서 국민의힘을 많이 조력해줬다라는 말씀을 오히려 국민들이 다소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역설적으로 그냥 뭐 보수의 뭐 어머니다 뭐 대모다 맞습니다. 뭐 그런 역설적으로. 말도 그러니까 너무 그 강성의 모습을 보여주신 게 오히려 그 반작용을 좀 일으키던 시간이 있지 않았나 있었죠. 싶은데 이번에 우원식 그 국회의장께서는 추미애 의원보다는 훨씬 더 온건하신 분이세요. 합리적이고. 그래서 저희로서는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조금 더 많이 고민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게 아닌가. 그러니까 그 당시 좀 얘기 나왔던 것처럼 차라리 추미애 의장이 됐으면 오히려 국민들께 명확하게 드러났을 거 아닙니까? 이 전선이 더 명확하게 드러났을 텐데. 그러니까 추미애 그 후보가 낙선한 거를 국민의힘에서도 사실은 아쉬워하는 분들이 꽤 있다. 그 말이 표 안 나게 탄식하신 분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실제로 분위기가 좀 그렇긴 그런 모양입니다. 그나저나 배 의원님은 어느 상임위 지원하실 생각이세요? 저는 이제 지난 21대 문화체육관광 상임위에서 계속 이제 활동을 했습니다. 저희 이제 지역적 특성이 있고 또 문체위가 언론도 같이 포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지금 원구성이 언제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문화체육관광 상임위를 계속 이어가면서 제가 재선이기 때문에 간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희망하고 있습니다. 뭐 두 번째 재선이시긴 하지만 두 번째 임기에서 뭐 처음 발의하고 싶은 법안 이런 거 생각해 두시고 있으세요?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뭐 그동안 관심을 가졌던 뭐 아동이나 뭐 관련해서도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건 나중에 조금 더 그 익으면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혹시 유권자들이나 뭐 이 국민들한테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간단히 한마디 좀 해주시죠. 네, 뭐 저도 최근에 좀 소란스럽게 하는 그 정치 뉴스에 그런 일이 있어서 참 한편으로는 송구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향하는 그 정당의 가치가 자꾸 너무 흐려지는 게 아닌가라는 염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21대 국회 마지막까지도 결국에는 여야가 이렇게 머릿수를 계산해야 하고 정쟁의 그 극한으로 끝나야 하는 점을
대단히 송구하게 생각하고요. 예. 22대 국회에서 이제 더 일할 수 있게끔 국민들께서 또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예. 부디 22대에서는 뭐 현실은 어렵더라도 저희가 양 정당 그리고 다른 그 외에 비교섭 단체 정당들도 가치를 먼저 선보이고 예.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성숙한 좀 국회가 되도록 노력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답답하시더라도 응원의 그 힘을 좀 보태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많은 응원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